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상승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삼성전자가 6만 원 되기 전부터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뭐 5만 원대부터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뭐냐면 애플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애플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 애플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삼성전자는 결국 간다. 애플만 저렇게' 물론 여러분 애플이 먼저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분야에서 애플 자체가 1등 주식이죠. 1등 지금 업계 1 등이기 때문에 먼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데 애플이 먼저 상승하는 게 당연한데 갤럭시가 삼성의 갤럭시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논리로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된다. 지금 애플이 시가총액이 2천 조가 넘어가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뭐 400 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삼성전자도 최소한 500 조에서 600조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사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과연 애플과 어느 정도의 격차를 나고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면 저는 애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연구라든지 공부를 많이 하죠. 사실은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애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과연 이만한 책이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전기죠. 스티브 잡스의 전기인데 이것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들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의 어떤 역동성을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정말 그 실리콘밸리에서 차고에서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러한 거대 기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쭉 이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참 부러웠습니다. 어떤 점이 부러웠냐면 저런 미국의 어떤 저 자본주의의 저 역동성이 느껴진달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영감을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뭐 다 설명을 하자면 사실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감명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말미에 이제 앞에는 뭐 과정이 많은데 제가 말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저는 이런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이 책은 전기 작가가 쓴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이지만 스티브 잡스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전기를 쓰는 전기 작가가 이 책을 쓴 거죠. 월터 아이작슨께서 글을 쓰셨는데요.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가 직접 쓴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뭐 너무 직접 글을 썼다는 것에 뭐랄까 더 어떤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가 직접 쓴 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열정의 대상은 사람들이 동기에 충만해 위대한 제품을 만드는 영속적인 회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이순이었다. 물론 이윤을 내는 것도 좋았다. 그래야 위대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윤이 아니라 제품이 최고의 동기부여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는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를 대신해서 잠시 사장 자리를 맡았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엄청 구박을 하십니다. 보시면 스컬리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세한 차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는가, 누구를 승진시키는가, 미팅에서 무엇을 논의하는가 등등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뀐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지 어 돈만 벌려고 하면 아무래도 뭔가 좀 이제 "기성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은 스티브 잡스의 어떤 그 애플의 어떤 그 기업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고객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다. 우리의 일은 고객이 욕구를 느끼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고객은 "더 빠른 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것이 내가 절대 시장 조사에 의존하지 않는 이유다. 아직 적히지 않는 것을 읽어주는 게 우리의 일이다. 뭐 이런 엄청 뭐 좀 멋있는 말이죠. 헨리 포드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죠. 자동차를 만드신 분에게 사람들이 고객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자동차를 생각하기 전에는 더 빠른 말을 원한다고 하는 거죠. 자동차를 보여주면 또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think different라는 말을 하죠. 이제 다르게 생각해라.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브랜드 가치가 시장에서는 또 엄청난 어떤 값어치를 내게 되는 거죠. 애플의 아이폰이 비싸도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뭐 이러한 어떤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또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약간 이제 뭐 언론 쪽에서는 약간 라이벌적인 구도를 잡았었는데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둘 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자잖아요. 부자고 어떤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어떤 투닥투닥 하는 게 재밌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게 직접 쓴 글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했다. 하지만 제품에 관련해서는 마땅히 가져야 할 야망을 품지 않았다. 빌은 제품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묘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는 사업가이다. 그에게는 사업에서 승리하는 것이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 그는 결국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니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면 분명히 목표를 이룬 셈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의 목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나의 목표는 돈 버는 게 아니라 뭐죠?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빌 게이츠는 사업을 하면서 돈이나 버는 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이제 구박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너무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이러한 관점이 어떤 애플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력이고 가치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거죠. 왜 애플은 저렇게 아이폰이 잘 팔리고 영업이익이 저렇게 높느냐? 왜 젊은이들은 애플의 어떤 점에 저렇게 열광하느냐?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애플은 아직 시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더 시도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린 최고의 제품이다. 한마디로 어떤 정신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마케팅, think different 그러한 것들이 이제 먹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뭔가 이제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제품보다 훨씬 더 좋게 그러니까 본래적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러한 어떤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또 뭔가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 얘기하면 저는 삼성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하나의 가족 뭐 이런
뭐 광고 브랜드가 생각이 나는데 또 있나요? 삼성? 또 하나의 가족 말고? 뭐 좀 약하죠. 어떤 스티브 잡스의 이런 엄청난 영감에 비해서는. 한 번 더 이제 삼성이 더 어떤 갤럭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인데 더 어떤 강력한 그런 브랜딩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품을 잘 만드는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단순히 수치로 비교를 해 보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19년에 290조가 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가 났냐면요. 230조가 났습니다. 매출이 한 50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생각보다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매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플이 2020년에는요. 매출이 305조가 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36조가 난 상황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애플이 73조가 났는데요. 삼성전자는 27조가 났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한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더 나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75조가 났고요.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2020년에 36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020년 정도 돼서는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애플의 시가총액은 2,500조인데 비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50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5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매출로 따졌을 때는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결코 2배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했을 때 애플이 시가총액이 2,500조면 삼성전자도 최소한 1,000조 정도는 돼야지만이 단순 수치로 비교했을 때는 비슷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애플의 어떤 매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 같은 경우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폰이 한 59% 정도가 나고요. 맥이 한 8% 정도. 그다음에 아이패드가 8% 정도. 그다음에 뭐 액세서리 그러니까 그 휴대폰이나 뭐 노트북 액세서리 같은 게 12%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14%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애플에는요. 아이폰의 매출이 거의 60%에 가까운 상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TV 냉장고 부분이 한 20% 정도 나오고요. 스마트폰 부분이 한 46% 나오고요. D램 반도체가 한 28%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패널 분야가 한 13% 정도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비율도 한 46% 정도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점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애플에 비해서 강점인 부분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죠. 파운드리 분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반도체와 스마트폰 양강으로 이제 가게 되면 매출이라든지 어떤 이제 배분 전략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조금 더 '애플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이제 애플과 계속해서 어떤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애플과 조금 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갤럭시에 대한 브랜딩을 조금 더 기능도 기능이지만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뭔가 그러한 어떤 브랜딩이 조금 더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먹히면 사실 기능적인 분야에서는 뭐 갤럭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 훌륭하죠. 굉장히 성능이 좋고 고장도 잘 안 나고 좋은 휴대폰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어떤 아이폰도 써 보고 갤럭시도 써 봤지만 갤럭시가 결코 뭐 애플 휴대폰에 비해서 뭐 뒤진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뭐 애플이 계속해서 지금 뭐 성장하고 잘 되고 있지만 충분히 삼성전자도 2 등주로서 2 등주지만 갤럭시 폰도 잘 팔릴 뿐더러 어떤 반도체 분야 거기에다가 뭐 가전제품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충분히 어떤 애플이 상승에 대한 이런 거죠. 애플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춤을 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느 게 좋은 거 없나.'라고 하면 분명히 삼성전자는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면 될수록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뭐 애플이 먼저 많이 상승을 하면 반드시 삼성전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에다가 어떤 글로벌 어떤 수요자, 글로벌 어떤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떤 감성적인 마케팅을 잘 먹히기만 하면 충분히 애플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정도를 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2,500 조인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550 조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지금 충분히 어떤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뭐 550 조인 시가총액에서 크게 뭐 하락을 한들 뭐 크게 하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난 포트폴리오가 워낙에 좋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그다음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 지금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어떤 삼성전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하실 때요. 충분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